안녕하세요. 3교시에서는 그 제어 장치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하드와이어드 방법하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법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제어 장치에서 제어 신호들을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 제어 신호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이제 그 하나의 비트 스트림, 그 수평적으로 비트 스트림을 이제 발생시키느냐, 아니면 해독기를 거쳐서 그 나눠서 이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위에 그 한 스트림에 하나의 비트 스트림으로 만드는 게 수평적,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해독기를 통해서 만드는 게 수직적. 모양을 보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이제 지정을 했는데, 어쨌든 두 개가 좀 장점하고 단점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커말이나 기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책에서도 그거를 이제 많은 양을 설명을 좀 자세하게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핵심적인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어 장치는 여러분들이 아까 1, 2교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본적으로 제어 신호를 발생을 시키는 게 핵심적인 역할이죠. 시스템 내부에 보내는 제어 신호, 아니면 시스템 외부에 보내는 제어 신호. 그걸 만들기 위해서 IR에서 이제 그 신호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제어 장치에서 이제 들어오는 신호를 가지고 해독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처리해야 될, 말 그대로 제어하는 신호를 만들어내는, 그걸 하는 게 이제 제어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어 장치는 CPU와 메인 메모리의 축소판이다. 그렇게 그 기억을 하시면 되고, 이제 책에서는 이제 그 상당히 많은 이제 회로도라 그러는데, 이거를 하드웨어 회로도. 예를 들면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책에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회로도의 기본적인 요소는 플립플랍인데, 그 이제 어떤 0과 1비트를 기억하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의 기본 요소예요. 이거를 이제 플립플랍형 이제 디지털 회로도. 원래는 더 복잡하긴 하지만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그 어떠한 장치, MAR 주소, 그 MBR 버퍼 레지스터, 그 다음에 PC, 그 다음에 IR, 그 다음에 AC,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이제 ALU. 이제 그 안에 이제 선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이제 버스를 이제 다 물리적인 거죠,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또 나눌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CPU 내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래도 복잡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그 어떠한 논리적, 요게 어떠한 이제 물리적인, 내부에서 이제 흘러가는 이제 그 어떤 네트워크선, 통신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컨트롤 제어 C2 이거는 이제 번호를 이제 편의상 붙여둔 거고, C4는 이제 0 아니면 1의 값을 가지겠죠. 신호가 가면 1이고, 신호가 흐르지 않으면 0이고, 이런 걸 나타내는 접점을 이제 표현한 거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IR에서 밑으로 제어 장치로 이제 연결이 돼 있죠, 선이. 물리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클락이 이제 여기서 제어 장치랑 연결이 돼 있고, 사실 플래그는 이제 산술 논리 장차에서 이제 흘러 들어오는 플래그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R, 클락, 플래그, 또 여기서는 이제 그 내부 이제 그 외부 제어 버스랑 연결이 되는 선을 표현을 안 했지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어 신호를 이제 밑에서 이제 5개의 화살표로 이제 시스템 내부로 흘러 들어가는 놈, 시스템 외부로 흘러 들어가는 놈을 이제 신호를 만들어서 이제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책에도 그 산술 논리 연산 장치에서 또 이제 회로도를 그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는 제어 장치의 더 복잡한 내부 구조까지 회로도로 그려놓은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제어 장치 내부를 또 좀 들여다보면 이제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 멀티플렉서라는 게 이제 신호를 멀티플렉싱, 그렇죠. 다중화 이렇게 해서 들어온 신호를 이제 또 이제 다중화를 시켜서 여러 개 이제 다른 데서 오는 신호까지 합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신호를 보내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건데 멀티플렉서라 그래요. MUX.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이제 멀티플렉싱 기능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 제어 기억 장치 CAR 그다음에 SBR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제어 장치 안에 또 디지털 회로도 이건 실제적으로 선이 들어가 있는 거는 물리적으로 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어 장치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 처리 장치를 제어하는 제어 장치에는 여러 종류의 입력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IR에서 오는 놈, 제어 신호에서 오는 놈, 클락, 그다음에 플래그 뭐 이런 것들이 입력 신호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최종적으로 그 명령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걸 이제 제어 신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해당되는 뭐 입출력 장치라든지 해당되는 버스라든지 해당되는 AC라든지 ALU라든지 뭐 이렇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어 장치의 입력에는 클럭, 그 다음에 IR에서 들어오는 명령어 레지스터, OP 코드, 그 다음에 플래그, 그 다음에 제어 신호, 제어 버스에서 오는 놈들이 있고 출력은 뭐가 있을까요? 입력하고 출력이 있잖아요. 근데 출력에는 제어 신호, 그것도 내부로 보내는 놈, 또 외부로 보내는 놈, 또 이렇게 두 가지의 제어 신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교재에서는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요 그림은 이제 중요한 그림이니까 또 외워두시고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제어 장치를 구현하는 방법은 하드웨어적인 방법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제어 장치 안에 제어 메모리 있죠. 제어 이제 기억 장치. 그거를 이제 롬 형태로 하드웨어로 구분하느냐, 구현하느냐, 아니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마이크로 프로그래밍 방법,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을 해서 그 기억 장치 안에 심어서 CAR에 있는 값을 가지고 CBR에 있는 값을 뒤져서 그 메모리에 있는 걸 가져와서 하느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장점하고 단점은 제가 여기 밑줄을 그어놨는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는데 하드웨어 장치는 말 그대로 속도를 빠르게 하죠.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놈이기 때문에 주소값을 가져와서 CBR에 있는 거 가지고 메모리에 있는 거 순서대로 가져와서 처리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그대로 하드웨어, 하드와이어드 임플리멘테이션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하드와이어드.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건 뭐 내가 변경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라는 또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제작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모든 기능을 다 직접화하기에 돈이 많이 든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은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내가 명령어를 이제 그때그때마다 만들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레지스터에 넣고 이게 이제 그 제어 장치 안에 기억 장치를 마이크로 코드 기억 장치라고 또 이름을 또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내나 기억 장치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어 장치의 기억 장치 메모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비슷해요. PC에서 MAR 거쳐서 MAR의 메모리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MBR, IR 하는 구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소의 명령어 생성해서 레지스터 값을 뒤져서 기억 장치에 있는 거 가져오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컴퓨터 구조의 기본적인 이제 우리 CPU와 메모리, 그 다음에 제어 장치 안에서 CAR, SBR, CBR, 메모리 뭐 이런 것들이 이 그림이랑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 오퍼레이션 프로그램을 써서 소프트웨어 방법으로 구현하는 거는 하드웨어 방법보다 융통성이 좋죠. 내가 좀 유연하게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동작을 제어 장치에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비교적 속도가 좀 느리다라는 게 이제 하드웨어 방법보다 좀 단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책에 또 그림이 잘 되어 있는 게 그 오른쪽 위에 있는 거 있죠. 이 그림이 이제 내가 똑같은 그림들이지만 이런 그림도 이제 제어 장치 안에 흘러 들어가는 거는 명령어 레지스터와 해독기. 플래그가 ALU에서 오고 시간 발생기가 클락이 이제 동작을 하는 거고 T1 다음에 T2, T3 이제 순서적으로 TN이 끝나면 다시 T1으로.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 제어 장치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다. 그렇죠?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제어 장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력, 출력. 그렇죠? 그래서 입력에는 뭐가 있다? 명령어 해독, 플래그, 시간 클락 발생기, 그 다음에 제어 신호. 출력은 뭐가 있다?
시스템 내부에 보내는 제어 신호, 그 다음에 시스템 외부에 보내는 제어 신호. 그렇죠? 이거를 반드시 제어 장치의 구조에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를 이제 기억을 좀 반드시 해주세요. 자, 이제 그 제어 신호를 만드는데 궁극적으로 제어 장치의 역할은 입력되는 그 신호나 명령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어 신호이니까 제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을 좀 보시면 그 수평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제어 신호가 6비트짜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연산 필드 1과 연산 필드 2 가지고 6개의 즉 2의 6승 64개의 명령어를 이제 만들 수가 있죠. 그렇게 이제 수평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요거라면 지금 수직적인 거죠. 해독기를 하나씩 둬서 각각의 해독에 맞는 거를 이제 그 각각의 3비트짜리 해독 2의 3승 8개 8개가 해독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걸 이제 해독기를 써서 하는 게 이제 수직적. 이제 모양이 이게 이제 수직적으로 생겼다. 해독기가 없으면 수평적으로 이제 된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보면 수평 마이크로 명령어는 마이크로 명령어 실행을 위해서 비트 값이 1로 표시된 제어선을 이제 그 신호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6비트면 뭐냐. 첫 번째 하나 비트가 ON이고 나머지 뭐 5개는 오프다. 그러면 이제 10000000 이렇게 되는 거고. 비트 값이 0인 모든 제어 신호들은 오프를 시켜서 이 결과로 발생되는 제어 신호들은 이제 1개 이상의 마이크로 연산을 수행하게 되고 분기 조건이 비트의 값이 만족되지 않으면 다음에 위치한 마이크로 명령어가 순서대로 실행되게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기 조건이 모두 다 0이다. 그 다음 걸 가져오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되면 하나라도 1이면 다음에 실행될 주소 필드에 의해서 또 그러니까 이 6비트 가지고 2의 6승계의 이제 명령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다른 명령어를. 그래서 수평 마이크로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하고 지연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6비트의 신호만 보내면 되니까. 근데 단점이 뭐냐면 이게 비트 수가 지금 6개가 아니라 이제 길어질 수가 있죠.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떠한 그 메이저 사이클에 그 이제 우리가 T0, T1, T2 루틴이 길어지면 한 번에 처리해야 될 루틴이 자꾸 길어지면 이게 한 번에 보내야 될 명령이 이제 수평적으로 처리하게 되면 큰 용량, 즉 이제 가로 길이의 비트, 메모리는 이제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그랬죠. 가로 길이 용량이 커지면 그걸 이제 읽고 해독하는데 오래 걸려요. 보내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래 이제 vertical micro instruction이에요. 이제 수평적 마이크로는 horizontal micro instruction. 우리가 수평선처럼 이제 가로로 쭉 돼 있는 거고 수직은 이제 위아래로 상하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 해독기를 둔다는 게 이제 그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독기를 이용해서 코드를 필요한 수만큼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3비트에 되면 2의 3승 8개. 이걸 이제 해독기 1번 해독기, 2번 해독기를 조합해서 또 다른 명령어를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 명령어 비트 수가 감소되는 장점을 가지면서 그 이제 그 수평적 마이크로 명령어의 단점을 해결하긴 하지만 이걸 해독하는데 또 지연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그냥 하는 것보다 해독기를 거쳐서 이제 그 신호를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적 마이크로 명령어는 이제 수평적 마이크로 명령어에 비해서 비트 수는 감소하지만 그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는 데까지의 시간은 어떻다? 길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신호는 수평적, 어떤 신호는 수직적 뭐 이렇게 조합해서 쓰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긴 한데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의 그 장단점이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밑에는 그 수직적 마이크로 명령어의 제어 신호 발생 방법을 이제 다시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연산 필드의 내용은 이제 앞에서 만들어진 제어 신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IR에서도 명령어 OP 코드, 그다음에 클락, 플래그 또는 제어 신호인 경우 제어 신호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 값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수직적에서는 3비트를 입력으로 받아들여서 2의 3승 8비트의 제어 신호가 되도록 해독기를 중간에 둠으로써
전체 그 수평적 명령의 그 길이가 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제어 신호를 그 만들어서 외부로 보내는 뭐 그러한 그 기능을 하는 게 우리가 수직적 마이크로 명령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두 개의 장단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3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